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사문화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2차 포에니 전쟁, 즉 한니발 전쟁 이야기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후에 바로 한니발 이야기 준비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석기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 제가 시작한 초반에 페르시아 전쟁을 이제 서양사에서 시작했었고요. 또 중국사에서는 상나라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했더니 댓글들이 종종 올라왔습니다. 왜 페르시아 상나라부터 시작하셨나요? 선사문화도 다뤄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많아서 저도 언젠가는 이제 선사문화를 한번 좀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걸 이제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구석기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구석기 유적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구석기 문화 유적이 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유적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이제 배우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세계사적으로 들어가서 유럽의 구석기 문화를 좀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출발은 이제 1879년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1879년에 스페인 북부에 산티아나 델 마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조그만 마을이었는데요. 그 마을을 사우투올라라는 인물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우투올라는 직업은 변호사였다고 알려지고요. 고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아마추어 고고학자 이런 식으로 표현도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이 마을을 사냥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냥터를 물색하던 중에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굴을 딸과 함께 들어가게 됐어요. 딸은 8살쯤 난 그런 소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이 마을에 살았던 인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동굴을 딸과 들어가게 된 것인데 들어가서 동굴을 보다가 이 어린 딸, 뭐 한 8살쯤 났던 이 마리아라는 이 소녀가 이 동굴에서 이렇게 불을 비춰보다가 엄청난 동물 그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동굴이 알타미라 동굴이란 곳이었는데 이 동굴 안에 들소,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사슴 등 여러 동물들이 수십 종의 그 그림으로 이렇게 쫙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우투올라가 이거는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심히 잘 계속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사우투올라는 이 그림은 이 동굴에 살던 옛 구석기인들이 그린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들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선사문화 워크숍에 가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고고학자들, 진짜 프로 고고학자들이었겠죠. 이들이 이 동굴을 방문해서 몇 명이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사우투올라는 사기꾼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우투올라를 사기꾼이라고 고소를 했어요. 구석기인들이 그렸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완벽한 보존 상태와 그 다음에 엄청난 수준의 그림. 그래서 구석기인의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우투올라가 본인이 조작을 하고 이거는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우투올라는요, 계속 이 사기꾼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죽고, 그리고 그가 죽고 난 후에, 한참 후에 이 알타미라 동굴의 그림들이 구석기인들이 그린 것이다 라고 나중에 판명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석기인들은 동굴에 이 그림을 도대체 왜 그렸을까요? 먹고 싶어서 그렸습니다. 너 좀 잡혀라. 이런 마음으로 주술을 걸면서 그렸던 주술적 예술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동물을 그리면서 주술을 걸면 그 동물이 정말 잘 잡혔을까요? 잘 잡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동물을 그림으로 그리고 주술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술을 걸면서 아마도 이 그림에다 대고 사냥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그림들을 보면요. 돌로 들소를 막 찍은 흔적들이 있어요. 동물을 막 찍은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이 돌로 찍은 흔적들은 아마도 사냥 연습의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너 좀 많이 잡혀라 이렇게 그려놓고 내일 이 들소를 만나면 여기 한번 찍어볼까 막 연습하고 여기를 찍으면 잡히겠지? 아니면 또 멀리서 막 돌을 막 던져서 맞춰보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이 들소를 만났을 때 사냥이 좀 더 잘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사냥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식량 확보의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더 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석기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색칠을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요, 이 색깔들은 색이 나오는 나무 열매나 또는 뭐 나무 껍질, 그리고 갈색빛이 나는 진흙,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티탄석 같은 어떤 돌,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색깔을 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색깔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색을 제대로 내기 위해 여러 번 덧칠을 한 흔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구석기인들의 그림이 오늘날까지 남아있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구석기인들의 그림은 알타미라 동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로 건너가면요, 1940년에 엄청난 것이 또 하나 발견됩니다. 프랑스의 도르도뉴라는 지방의 몽티냐크라는 작은 도시 주변에 있는 라스코 동굴에서 엄청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 주변에 라스코 성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 이제 소문에 라스코 성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라는 풍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소년 4명이 비밀 통로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다가 동굴을 보고 이것이 비밀 통로일까 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가 비밀 통로를 발견한 것은 아닌데 엄청난 구석기 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도 정말 수십 점의 화려한 동물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 또 역시 당시 이 동굴에 살던 구석기인들이 주술적 예술품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구석기인들이 정말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을 주술을 걸기 위해 이런 훌륭한 예술품들을 남겼구나 점점 증명이 되는 겁니다. 1994년에는요 프랑스 남부 아르데슈강 강변에서 쇼베 동굴이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 쇼베 동굴은요 이 동굴을 발견한 공무원의 이름이에요. 이 지역 고고학 관리하는 공무원의 이름이 쇼베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쇼베라는 인물이 이 동굴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동굴 안에는 또 많은 동물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동굴의 특징은요, 표범도 있고요, 사자도 그려져 있고 하이에나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 이런 맹수들까지 그려져 있는 것이 좀 독특한 이 쇼베 동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들, 특히 그림들 중심으로 봤는데요. 물론 돌멩이 유적, 뗀석기 유적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화려한 그림들을 남겨놨다는 게 굉장한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관광을 가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동굴들은 관광객이 많이 찾을수록 훼손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알타미라 동굴은요, 관광객 숫자를 제한을 해요.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모조품을 따로 만들어놔서 이제 오면은 이제 모조품을 구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코 동굴 벽화도요, 1963년에 폐쇄를 해버렸어요. 보존을 위해서 폐쇄를 했고, 똑같이 생긴 라스코 2라는 동굴을 만들어 놨습니다. 모조 동굴이고요. 여기 가면 라스코 동굴과 똑같은 그런 그림들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유럽은요 자신들의 구석기 유적을 또 잘 보존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에도 구석기 유적이 많은데, 예를 들면 전곡리 구석기 유적을 남긴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직접 조상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은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떠돌아다녔어요.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열매 다 떨어지고 짐승 먹을 거 막 다 떨어지면 먹을 것을 찾아서 많이 이동들을 했기 때문에 전곡리 유물을 남긴 사람이 우리 민족의 직접 조상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알타미라 동굴에 살았던 이 훌륭한 그림을 남긴 사람들이 스페인인이다, 라스코 동굴 벽화를 만들었던 이들이 스페인들의 직접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남겨서 막 유럽, 프랑스 사람들 우수해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주먹도끼 하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먹도끼 중에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주먹도끼냐면요,
주먹도끼를 만들 때 돌멩이를 이쪽을 탁 쪼개고 이쪽도 딱 쪼개서 양쪽을 쪼개서 만든 주먹도끼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하는데요. 1978년까지 70년대 후반이 되도록 아시아 지역에는, 동양에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없었습니다. 한쪽만 쪼갠 주먹도끼가 있었을 뿐 양쪽을 쪼개는 주먹도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없었어요. 서양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서양의 고고학자들이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가지고 서양 인종이 동양 인종보다 우수하다라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옛날 구석기 인종부터 이렇게 양쪽을 쪼개서 썼는데 이 아시아인들은 못 그랬어. 그래서 서양인들이 우수해. 이런 논리로 활용을 했었는데 1978년 우리나라 전곡리 유적지, 그 한탄강 유적지에서 주한미군 그레그 보웬이라는 인물이요, 부인과 함께 강가를 거닐다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한미군 그레그 보웬이라는 이 인물은요, 미국에서 자신이 고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먹도끼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여기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있네. 이래서 이걸 학계에 보고하게 되고요. 대대적인 발굴이 전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서양 인종과 동양 인종의 우수성을 구분짓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서양 고고학계를 무너뜨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 사람들 가지고 이 인종 따지는 거, 요건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